이번 시간에는 마음의 구조라는 제목으로 이 마음이라는 놈이 어떤 구조이며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도를 짊어지고 살면서 과연 내가 짊어질 수 있겠느냐 아니면 또 없겠느냐, 이 문제에서부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떠한 구조로 우리가 쓰여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이 마음의 구조라고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들어본 바도 없고, 그러나 내가 이제 공부하면서 참 예전에 공부할 때 좀 끄적끄적 되는 어떤 나름대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인체의 오장육부는 다 이름이 있고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응?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먹는 여기를 입, 그리고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말하자면 이제 위, 밥통에 이제 몸을 이렇게 되면서 소화를 시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쭉 소장을 통해서 대장으로 해서 직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변으로 해서 나가면은 그 음식물이 소화돼서 영양소들이 각 몸이 장기에 말하자면 이제 가 있잖아요. 간에도 가고 담에도 가고 심장에도 가고 소장에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위가 있고 또 비장도 있고, 우리가 지라라고 그러죠. 지라. 길다름하게 이제 지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장, 그 다음에 폐, 대장, 신장, 방광, 다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신장이 이상하다 그러면 신장 부분에 같이 또 진찰할 수도 있고, 대장이 이상했다면 대장도 다 가서 또 조금 절개해가지고, 요즘엔 말하자면 들여다보는 그걸 집어넣어서 수술도 간단하게 하잖아요. 모든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이름이 붙어있는 것들은 다 제 자리가 있는데, 즉 사람으로 말하면 주소가 있는 거죠. 주소가 우리 몸 장기 다 이웃 동네에 있지만 다 제 자리에 있으면서 주소가 있는 건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놈은 도무지 주소가 없어. 주소가 마음이라는 놈이, 이거 우리가 단지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이놈이 주소가 없이 들락날락거리는 도둑놈이나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 이 도둑놈이 과연 어떻게 사람을 조종하게 되고, 사람을 어떻게 이끌고 다니게 되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또 변호시켜서 또 그 일들을 하게 하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참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모든 일들도 누군가의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한번 내가 이제 쭉 한번 읽어드리면, 마음의 생멸작용은, 즉 마음이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그 하나의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멸하는, 없어지는, 그것은 꼭 한 곳에서만 들고 나며 잠시도 정지하거나 머물지 않으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꼭 생하면 멸하고 또 멸하면 생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메모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마음의 생멸작용은 꼭 한 곳에서만 들고 나며 잠시도 정지하거나 머물지 않으며 꼭 생하면 멸하고 멸하면 생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생만을 하거나 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은
멸할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을 꼭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이제 수행자들 입장에서는 요거 확인해야죠. 마음의 생멸 작용과 생멸 자리의 그 마음이 움직임,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 예. 예를 들어서 일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일을 생각하는 순간에 일은 자동 소멸되며 3이 머리에 떠오르는 순간 2도 자동 소멸됩니다. 예. 그 다음에 3이 지나 4가 또 머리에 들어오는 순간에 3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는 물고 가지만 내 이거 지금 생한 이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아, 이거 지금 기분 나쁜 소식이니까 이건 내가 안 들어야 되겠다. 머릿속에 안 내야 되겠다. 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좋다, 나쁘다, 치우치지 않고 그냥 지 멋대로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는, 이것은 끊임없는 반복작용으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참선한다고 해서 이제 가부좌 들고 앉아서 참 우리가 이제 벽을 바라보면 면벽이라고 합니다. 면벽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달마 선사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실상 달마 선사가 면벽 수행을 해가지고 도를 켜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인도의 부처님의 28대 제자로 인가를 받으신 분이, 이미 도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스승인 27대 조사의 바냐다라의 제자가 달마인데, 이 인도 땅에는 이제 우리 불교의 기운이 새 있으니 동쪽으로 가서, 인도의 동쪽이니까 중국이죠. 중국에 가서 불법을 펼쳐라, 이렇게 해서 그 자신의 스승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주 나이 많은 먹은 상태에서 이제 중국 땅에 와서 그 양무제에게 이제 말하자면 만나게 되죠. 양무제를 당시에. 양무제로 말하면 어찌 보면 부처와 같은 아주 불교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한 업적이 많으신 왕인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달마를 만나서 이제 딱 이제 참 건강하게 상체를 놓고 이제 왕하고 달마 대사하고 또 신하들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은근히 자랑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스님, 내가 우리나라 전 국토에 절도 많이 짓고 탑도 많이 쌓고, 그리고 스님들 오고 가며 거마비나 그 경비들 이런 것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로 해드렸고, 그 다음에 불교를 전파함에 있어서 역경, 말하자면 이제 인도 말로 되어 있는 것을 중국의 글로 풀어야 되니까 그 역경 작업에 내가 힘쓰고 있으니 이러한 것이 공덕으로 하면 얼마나 공덕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달마가 아니 냉정하게 대답하죠. 공이 없습니다. 무합니다. 그거 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무제도 조금 기분이 안 좋았겠죠.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 이건 또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된 거죠. 도통한 도인이 대답이 좀 거창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쏙 들어오는, 좀 안 쓰는 말이나 이런 걸로 전해진 게 아니라, 양무제가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나 모릅니다. 내가 나를 모른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거 도통했다는 스님이 이거 나를 놀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참 서운한 마음을 품게 되고, 훗날에 양무제가 달마를 독살했다는 말도 좀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사실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여간 거기서 이제
참, 그 세 번째는 그럼 불법의 대의를 무엇으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우고 비우는 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양무지를 이별을 하고 그 이제 소림사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지금이야 소림사가 좀 역사적으로 그 달마 선사 때문에 이 덩치가 커져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아주 산속에 조그만 암자했다 그럽니다. 거기에서 이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 땅이 부처님의 신법 마음의 신법을 심어야 되는데 이거 기복 신앙에만 젖어 있으니 요걸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될까 해서 이제 참 벽을 바라보면서 이제 참 남들이 볼 때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달마는 면벽 수행에 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중국용은 아닙니다. 이미 그걸 도통하셨기 때문에. 남들은 뭐 더러 모르는 사람들은 뭐 9년의 면벽을 해서 도통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이미 달마는 그 전에 이미 중국 땅 밟기 전에 이미 그 스승에게 도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무엇을 찾고 있으면 이 하나의 생각을 잡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찰나지간도 또 다른 생각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둘이라고 하는 놈이 또 딱 들어와가지고 하나라는 놈을 쓸어 눕히고 딱 들어오죠. 그럼 둘이라고 하는 놈, 이놈도 순간에 지나지 않게 또 셋이라고 하는 놈한테 또 대가리 빵 차이고 뒷발에 차이고 또 3이라는 놈이 또 드러나게 되죠. 이것이 마음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한 생만 계속 일어나게 할 수도 없고 또 한 생각을 계속 생각을 죽인다 이럴 수도 없다. 사람들이 마음의 구조가 한 곳에 정지하거나 머물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생을 하면서 좌선 가부좌 들고 앉아서 좌선 하는데 사실 별 효과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를 찾는다는 것은 여기 이 24장에 보면은 남들이 먹다 남은 밥이나 쓸모없는 행동으로라는 말이 있죠. 왈여식 최행 똑같습니다. 남들이 먹다 남은 거 가지고 그 밥 가지고 남의 거나 먹는 그런 짓거리를 해서 되겠어요? 마음의 구조랑은 다름없습니다. 마음의 구조는 끊임없이 생멸을 이어가지만 그 생멸을 이어가는 그 담겨있는 그릇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건 빈 항아리, 공통이라는 게 공통. 빈 항아리라는 거죠. 도를 남으려면 빈 항아리를 를 잡고 살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 늦깎이 출가를 해가지고 산에 가서 이제 말하는 교육생 시절이죠. 그때만 해도 뭐 나이는 상관없이 제일 내가 늦게 출가했으니 작은 스님한테 저한테 그랬는데 어느 날 나이 지긋하신 분이 당시에 오셔가지고 스님 성철 스님께서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했는데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야 뭐 그때 뭐 말 그러자면 제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뭐 불교에 뭐 얼마나 또 공부를 한 게 있습니까? 참 초년생 시절인데 그러나 나로서는 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실상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답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봐도 아주 그 명답 같아요. 뭐 성철 스님은 그 얘기했습니까?
이미 150년 전, 200년 전에도 산산수수가가년이라는 말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들에 좋다고 한 말이 그 말은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란 놈이 그렇게 아니 지금 내가 이 강의를 하고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 생각은 벌써 미국도 갔다 오고 러시아도 갔다 오고 유럽도 갔다 오고 북극에도 갔다 오고 말하는 이 순간순간에도 지멋대로 막 튀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잡아요? 그놈은 알면 잡을 수 있죠. 모르면 못 잡니다. 이놈은 절대 한 곳에 정지하거나 머물지 않는 대원칙만 알면은 이놈 잡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잡아요? 빈 항아리 딱 잡아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빈 항아리에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퐁당퐁당. 요것만 알아도 도의 공부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의식 공부를 한다 해가지고 그 도의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만은 가끔 스님들이 찾아오셔서 뭐 자기는 뭐 동국대학교를 나왔네, 뭐 어디 뭐 불교대학교를 나왔네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 자랑 그 100번 하면 한들 뭔 소용이 있어요? 그 스님이 100번을 불교대학을 다녀온들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도를 먹기 때문에 말짱 꽝이죠. 예? 그리고 그래도 불교대학을 다녀왔다고 어깨 으쌰으쌰하고 이러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부끄러워야 되지. 부끄러워. 남들보다 더 어떤 그 수승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다면 도를 담는 큰 그릇이 돼야 되는데 도는 안 닦고 대학 졸업장만 짊어지고 다니면서 자랑만 한다면은 그 대학교 욕하는 거지. 대학교를 무슨 동국대학교 졸업했다고 이러고 무슨 선학원에 졸업했다라고 그 선학원 욕먹이는 거고 동국대학교 욕먹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대학교 나가서 내가 도통했다라고 자신있게 나는 천하 대도로 거머쥐었다.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면은 그 학교 이름 팔면은 학교 욕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네. 저에게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공부 좀 해보겠다고 이런 스님들 더러더러 있습니다만은 궁극에는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멍청한 도를 배우려고 하겠어요? 도는 멍청해야 배우는데 제풀에 나빠져가지고 스님 저는 대학교 불교대학교 좀 입학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셨어. 본인이 했다는데 잘 못했다면 되겠어요? 할까요 말까요 하고 물어본다면 할 때는 이렇고 안 하면 이렇다는 뭔가 얘기했지만 했다라고 결정한 사람한테는 다니지 말라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잘하셨다고 그래요. 네. 부처의 공부, 즉 도의 공부, 선의 공부는 식의 아름아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한 선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차라리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은 금방 도를 깰 수 있어요. 머릿속에 다 먹고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도인들이 참 많았어요. 왜? 물론 그분들이 다 무식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세상이 단순했다는 얘기죠. 도가 단순한 거거든요. 또 나이 먹을 때는 미련스럽고 곰투이스럽고 느려 보이고 우둔하고 멍청해 보이고 그래야 도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말 잘하고 강의 잘하는 사람들이요, 도는 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구분지어서 천하대도는 천지만물의 우주의 모든 것들의 묘함을 가슴속에 품고 공부를 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대도를 푸는 것이고, 소도는 문자나 학문이나 이론으로서 풀어서
알아가는 것이 그것은 소도의 도인입니다. 요즘에는 소도의 도인들은 많이 있으나 천하 대도의 도인들은 보기가 좀 힘들죠.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희 윗대 어른들은 참 도인들이 많으셨어요. 사회적으로 어떤 이 풍토가 도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풍토인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물론 그 이전에도 그 경제 원칙에 의해서 돈이나 재물이나가 앞서는 세상이 돼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도인이 나오기가 더 힘든 세상이 되겠죠. 저는 뭐 도를 알았다 몰랐다를 떠나서 그냥 공부를 마쳤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배워서 똑똑한 공부를 하려고 하지 배워서 멍청해지는 공부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죠. 도는 모든 사람들이 도를 품을 수 있으나 마음의 작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어떤 식의 아름아름으로 풀어나가기 때문에 도인이 나오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도를 청한다, 도를 구한다 하는 말을 요새 간혹 쓰는데 그 마음은 그 행동은 나라의 왕이 백성들을 구하려는 일념으로 어린 동자승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쉬운 일이겠어요? 나라의 왕이 지혜를 구하고자 동자승에게 무릎을 꿇고 청하는 정도의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불난 집에서 뛰쳐나와야 되는데 세상 노름에 젖어서 차일피일 한다면 불난 집에서 그냥 통구이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내 것만 중하게 여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와 너와 나와 대상이 끊임없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를 닦고 도를 품으려고 하는 자는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눈 밝은 선지식이란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도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분명히 있습니다. 또 멀리에 떨어지지 않고 찾아보면 자신의 인연과 닿아져 있는 도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친구 말하자면 우리 사부님이 네, 그 학교 다닐 때 그 친구의 큰 형님이세요. 공부를. 그분은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 저 형님은 도인이라고. 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인연이 있었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이제 출가를 할 때까지도 그 형이 도인이라는 것을 생각을 요만큼도 안 했죠. 그런데 이제 그 형이 만나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한테. 이거 스님, 나한테 찾아오셨더라면 머리 깎고 스님이 되지 않고서도 도를 배울 수가 있는데 꼭 뭐 머리 깎은 스님만 도를 배우는 건가요? 이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그냥 머리통을 한번 딱 맞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처님 전에 또 머리 깎고 참 숙목이고 살겠다고 또 약속을 했으니 그냥 이 옷 입고 그냥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부는 그 형님한테 말하자면 공부를 하는 꼴이죠. 제가 그 형님을
한 8년간 쫓아다녔습니다. 8년간. 제가. 그 마음이란 그 훔쳐가는 그 도둑놈이 어디 있는가. 그 도둑놈 알라고 8년간 쫓아다녔습니다. 8년간. 제가 뭐, 알았다, 뭐, 깨달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으나, 저도 8년간을 이제 참 그 영역을 쫓아다니면서 지도를 받았습니다. 누구라도 도인을 찾아서 귀찮다고 하는 내몰 정도로 매몰차게 해도 그냥 대간에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뭐 공부를 선선히 가르쳐 주거나 기다렸다는 듯이 뭐 척척척척 해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렵죠. 정말 저는 이 머리 깎고 산다는 것만큼 고마움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정말로 못된 짓거리, 못난 일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살면서는 이렇게 자유스럽고 편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음이란 놈은 항상 뭔가 급하게 만들어놓은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도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참 입문을 해서 참 여기저기 공부를 하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란 놈, 요놈 하나, 요놈이 어디에서 들락거리느냐, 요 비낭아리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공부할 것도 없어요. 뭐 이제 도의 공부는 하다가 중간에서 안 해버리면 안 하니만 못한 짓거리죠. 네. 많은 사람들 봅니다. 도는 그냥 한번 내리칠 때 그냥 아주 끝을 봐야 됩니다. 조금 쉬었다. 올해는 내가 좀 사업 좀 하고 뭐 좀 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인간 그 한계를 극복하는 그 운동 아니에요? 42.19km니까 뭐 저야 뭐 한 번도 뛰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열심히 아주 거기에 취미 들이고 맞들이신 분들은 아주 그 대회를 그렇게 아주 열심히 뛰어서 완주를 하시더라고요. 뭐 시간이야 기록이야 어떻든 그 정신이 도를 찾아서 도를 품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신 바로 그겁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든 완주해서 완주. 어떤 분은 뭐 8시간 걸려도 좋습니다. 하면 다 떠나가면 행사가 다 끝난 뒤에도 뛰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용감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도를 공부를 하셔요. 그런 분들 끝까지 그냥 완주할 수 있는 거. 그런 정신이면 누구나 다 도인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좀 뛰어보잖아요. 얘는 뭐 숨이 차서도 1km를 못 뛰겠더라고요. 한 500m만 뛰어가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500m만 뛰어가지고 그것도 힘껏 뛰는 것도 아니고 슬슬 뛰는데도 얼마나 뛰었나라고 이렇게 보면요. 한 500, 600 정도뿐이 안 돼요. 1km도 안 돼요. 그게 힘들어요. 모든 건 때의 일입니다. 내가 체력 있을 때 도의 공부도 하는 것이고 내가 체력 있을 때 운동도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때의 일입니다. 때 지나가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때를 강조하죠. 때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함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을 때가 때입니다. 사람들은 때를 놓쳐요. 얼마 전에 60대 초반의 남자가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상당히 지역사회에서도 잘 알려진 부자로 알려져 있는데 사위가 속을 썩히는 거예요. 사위도 무슨 뭐
대단히. 근데 엉뚱한 짓을 뻥뻥 저질러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아들이 소모하는 재산보다 사위가 소모하는 재산이 더 많은 거예요. 물론 사위적으로 의사니까 돈도 많이 벌죠. 근데 더 많이 써버리니까 문제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글자 하나 딱 손바닥에 써주고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손바닥에 딱 한 글자 딱 써있어요. 어질 인자 하나 써줬습니다. 제가. 당신이 이 말 뜻을 제대로 알아야 사이가 또 내 딸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러고 왔어요. 그럼 내가 왜 인자를 써주냐고요? 어질 인자를? 이 사람이 재물을 벌면서 남에게 악독하게 돈을 벌었어요. 악독하다기보다는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예, 무슨 공사를 한다, 뭐 한다, 그러면 뭐 끊임없이 막 사람들 바꾸고, 예,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철저하게 해주면 한 번에 끝내야 될 일도 그냥 돈 더 벌어 먹으려고 그냥 얼렁설렁하게 해놓고, 또 오면 또 견적내서 또 얼른 해주고, 이렇게. 어찌 보면 악독한 거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어진 마음이 없어요. 본인에게 없어. 그러니 그 딸내미가 뭘 보고 배웠겠어요? 아버지 보고 하는 행위를 보고 배웠겠지. 그러니까 딸내미도 아주 그냥 남에게 베품 없이 그냥 아주 자기만 잘났다고 아버지 재산 막 빵빵 갖다 써대는 거예요. 어차피 뭐 아빠 죽으면 놔줄 건데 뭐 내가 좀 죽으면 어떠냐고 이러고 그냥 그런다는데 그랬어요. 당신 지금부터라도 어지르게 사시오. 그러면 딸은 스스로 그 병에서 치료될 것이요, 내가. 또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구조. 절대 어느 한 곳에 정지하거나 머물 수가 없다. 생멸. 끊임없이 빈 항아리 속에서 들락거리고 퐁당 들어갔다 놨다 퐁당. 일어나는 거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시면 여러분들의 많은 공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이야 오이야 흠